코딩 셰프입니다. 우리가 제2외국어를 학습할 때 이미지 학습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나서 모국어를 습득할 때 모든 것을 이미지화 시켜서 습득을 하게 됩니다. 즉 우리는 상대방의 말을 들으면서 곧바로 이해하는 것 같지만 결국 이 과정은 소리와 결합된 이미지가 우리의 머릿속에서 나열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가령 사과라는 단어를 들으면 사과라는 음성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가지고 있는 사과 이미지를 떠올려서 이해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어를 학습할 때 모국어를 습득하듯이 이미지를 통해서 학습해보자는 것이 이미지 학습의 취지입니다. 어찌 보면 코딩 역시도 우리에게는 제2외국어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코딩 셰프는 생애 처음 코딩을 시작하는 분이라면 마치 영어를 배운답시고 영문법 명사편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과 직결된 모든 사물의 이미지를 결합하는 이미지 학습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어렵고 복잡해도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는 우리 인간의 상식에 근거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지난 시간에는 메소드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을 알아보았습니다. 잠시 복습을 해보자면 메소드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믹서기에 대한 이미지를 사용했습니다. 그 과정을 보자면 첫 번째, 주스를 만들 때 과일 타입의 딸기를 고르는 것처럼 메소드에 int라는 타입을 지정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 스바나라는 주스 이름처럼 메소드에도 이름을 지정해 주었습니다. 세 번째, 스바나 주스는 바나나도 필요하기 때문에 바나나를 추가해 주었듯이 메소드도 데이터를 추가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소괄호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네 번째, 믹서기 안에서 과일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갈았듯이 메소드에 중괄호를 만들어 주고 이 바디 내에서 데이터를 처리할 방법들을 지정해 주어야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과일 타입인 딸기와 바나나를 갈았기에 믹서기는 우리에게 과일 타입의 스바나 주스를 만들어 주었듯이 int형 메소드도 바디 내에서 처리한 int, 즉 정수 타입의 데이터를 반드시 반환해 주어야 합니다. 이때 반드시 return이라는 키워드를 꼭 써주어야 합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좀 더 메소드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변수라는 것을 학습해 보겠습니다. 실눈이가 곰인형 책 한 권 롱코트를 상자에 넣어서 보관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물건들을 어떤 상자에 각각 넣어야 할까요? 예, 아마 모두 정답을 찾으셨을 겁니다. 당연히 물건의 사이즈별로 알맞게 상자에 넣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상자들을 이렇게 종류별로 구분을 해주고 각각 네임택을 붙여주면 언제든지 필요할 때 즉시 찾아서 상자 안의 물건을 꺼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상자에 물건을 넣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일단 물건의 보관이 안전하고 용이하며 쉽게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정보, 즉 데이터를 얻거나 전달하는 수단들을 간단하게 나열해 보겠습니다. 우선 문자가 있고요. 숫자, 즉 정수도 사용합니다. 또 실수라는 것도 있고요. 맞다 틀리다 식의 참 거짓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이 사용하는 방식이므로 당연히 프로그래밍 언어들도 이와 똑같은 데이터 타입들을 사용합니다. 우선 문자는 스트링 타입이라고 하고요. 정수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시 메소드의 타입에서 사용했던 int 타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수는 더블 타입이라고 하고 참 거짓은 불리언 타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데이터들을 실눈이의 물건들처럼 보관을 해야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당연히 상자가 필요할 것이고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표시도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물건을 담는 실눈이의 상자를 변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상자에 보관되는 실눈이의 옷은 데이터가 될 것이고요. 상자에 타입을 구분하고 내용물이 무엇인지 네임택을 붙여주었듯이 변수는 데이터의 타입과 이름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변수를 한번 생성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타입을 지정해 주어야 하고요. 두 번째로 변수의 이름을 지정해 줍니다. 그러면 실눈이의 상자, 즉 데이터를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됩니다. 이제 이 공간에 7이라는 숫자를 저장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equal은 같다는 표시가 아니라 저장, 즉 할당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제부터는 변수의 값을 넣어준다는 표현보다는 할당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강의에서 말했듯 한 문장이 끝났으므로 반드시 뒤에 세미콜론을 붙여주어야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넘버라는 인트 타입의 변수에 7이라는 숫자를 할당해 주었습니다. 앞으로 이 7이라는 숫자가 필요하다면 간단하게 넘버라는 이름만 불러오면 됩니다. 이제 상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변수가 무엇이고 어떻게 생성하는지 알았으니 변수를 몇 개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달트패드로 이동했고요. 우선 메인 메서드 내에서 변수들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스트링 타입의 name이라는 변수를 만들고 이 스트링 타입을 지정할 때는 항상 대문자로 s를 적어주어야 합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name이라는 변수에 mary라는 이름을 할당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mary 밑에 빨간 밑줄이 생기면서 무언가 에러가 발생합니다.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이것이 문자열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변수에 문자열을 담을 때에는 반드시 큰 따옴표나 작은 따옴표로 문자열을 감싸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mary를 따옴표로 감싸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빨간 밑줄이 즉시 사라집니다. 이번에는 실수인 W형 변수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더블 타입을 지정해 주시고요. 변수명은 파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값은 3.14를 할당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참 거짓을 구분하는 불리언 타입의 변수는 간단히 bool이라고 타입을 지정해 주면 됩니다. 변수명은 isLogin이라고 해주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정한 변수명의 모양이 좀 특이합니다. is와 login이라는 두 단어를 결합했는데 뒤에 로그인은 대문자로 시작했습니다. 이는 코드를 읽을 때 가독성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변수명이나 메서드명을 만드는 것을 camel case라고 합니다. 즉, 낙타 등처럼 울퉁불퉁하다는 의미입니다. 가령 변수나 메서드명으로 서버에서 데이터를 가져온다는 뜻으로 fetch data from server라고 만든다면 이런 식으로 camel case 방식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불리언 타입의 변수의 값으로 false를 할당해 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메서드와 변수라는 것을 어떻게 만드는지 학습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메서드로 돌아가서 우리는 우리가 만든 이 add라는 메서드를 과연 변수에 할당할 수 있을까요? 예, 답은 가능하다입니다. 이 add라는 메서드는 int형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3 더하기 4라는 값을 return, 즉 반환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int형의 변수가 있다면 7이라는 int 값을 반환하는 메서드도 변수에 할당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메인 메서드 내에서 int 타입의 변수를 하나 생성하겠습니다. 변수명은 sum이라고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처럼 add 메서드를 할당해 보겠습니다. 이제 변수 sum에는 add 메서드의 값이 할당되었을 겁니다. 그럼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용했던 print 메서드를 불러와서 변수 sum을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add 메서드가 리턴하는 정수의 값 7이 잘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도장 깨기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메인 메서드 내에서 int double boolean 변수를 만들고 print 메서드를 사용해서 이와 같은 내용들이 출력되게 만들어 보시고 또 3개의 print 메서드를 사용해서 이처럼 3줄의 영어 회화 문장들을 출력해 보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add라는 int형 메서드를 만들고 이 안에서 int형 변수 2개를 생성한 후에 그 합이 50이 되게 각 숫자를 할당해 줍니다. 그리고 이 두 수를 더한 값을 리턴하게 만든 후에 우리가 조금 전에 메인 메서드에서 만든 것처럼 add 메서드를 변수에 담아서 그 값을 print 메서드를 사용해서 출력되게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작성한 코드와 출력값을 캡처해서 이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선착순 30분께 코딩 프로블럼 솔버 카드를 2장씩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